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9장, 그죠? 람다식까지 끝을 내고, 이제, 아마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아요. 물론 파트 1, 2 이렇게 3까지 나갈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자바 fx를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여러분들이 이 장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UI를 다 만들 수 있게 되고, 아울러 UI에 대한 이벤트, 속성 감시 등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자바로 구현하는데 이제 충분한 실력을 갖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 fx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JDK 1.8부터 추가가 됐어요. 람다식과 더불어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이제 오라클에서 집중적으로 이 fx를 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제 씬빌더라는 것도 존재하면서 좀 사용자 편의성도 많이 도모했고요. 아울러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충분히 다른 타 언어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의 거의 마무리 과정인데요. 한번 집중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어떻게 이거를 UI를 만들고 이제 우리가 반응을 시킬까 그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저의 강의를 처음부터 쭉 들어오셨다면 아마 AWT라는 과정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의 UI, 여기서 UI는 아시다시피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UI의 변천사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초창기에 그죠? JDK 1.0이 나왔을 때 이 우리가 배웠던 AWT가 나왔어요. AWT가 나왔지만 여러분들도 다 배워보셨지만 저와 같이 그죠?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해 보셨지만 얘는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네이티브 UI, 즉 운영체제에 종속적이었어요. 그래서 운영체제에 따라서 같은 버튼을 이렇게 표식을 해도 달리 보였다라는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AWT에서 공부한 바 있죠. 그래서 윈도우 7과 윈도우 10에서도 조차서도 이 제공해주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버튼의 모양이 달라졌었죠. 그래서 OS에 상당히 종속적이었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에 따라서 UI 모양이 서로 달랐고 종류도 상당히 지금에 비하면 많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적어 놓은 게 이게 바로 OS들의 종류지 않습니까? 그죠? 윈도우라든지 솔라리스라든지 리눅스, 유닉스, 하물며 윈도우 내부적으로도 98, XP, 그리고 7, 그리고 10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UI 컴포넌트들이 다 달랐다라는 거죠. 이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죠? 그런데 이제 스윙이라는 이제 이 자바 코드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이제 자바 자체만의 이제 클래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스윙이라는 UI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의 장점은 모든 OS상에 종속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모든 운영체제상에서 동일한 UI,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버튼을 그려도 7이나 10에서도 똑같은 UI를 갖도록 자신만의 UI, 룩 앤 필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됐죠. 최초 이제 서서히. 그러면서 스윙도 이제 물론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 있을 때 이 스윙이 개발이 돼서 이제 사용자들은 애니메이션이 추가된 더 이뻐진 운영체제의 네이티브 UI를 선호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OS의 발전의 영향으로 이제 스윙 자바도 AWT가 아니라 스윙으로 이제 점점 확장을 해가게 돼갔죠. 그래서 스윙도 역시 근데 뜯어보면 AWT를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윙은 네이티브 UI로 보여지도록 자신의 UI를 다시 페인팅 해야 된다. 우리 페인팅이라는 기법 아시잖아요.
이렇게 AWT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화면에 가려져 있을 때 다시 일로 돌아오고 이제 또 이제 로딩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어떠한 이미지 객체나 이런 데다가 복사를 했다가 계속 뭡니까? 프레임이나 이제 이러한 컴포넌트, 그죠? 그런 컴포넌트에 자꾸 우리가 그 컨테이너들에게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페인트 메서드였다, 그죠? 그래서 그 페인트 메서드를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복사하고 붙이고 복사하고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행 성능이 좀 느려지고 메모리도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단점이 발견이 됐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더 많은 단점은 뭐냐면 이제 올해가 아니라 요즘 같은 트렌드에서 볼 때는 협업을 통해서 이제 UI를 만들 때 디자이너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으로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디자인 쪽을 공부하신 분들이 아주 이쁘게 그리고 누가 봐도 화려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그 UI 화면이 이벤트도 처리하고 어떠한 내용을 이렇게 생동감 있게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코드를 만들어주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이렇게 나눠지는 요즘과 같은 트렌드에서는 이렇게 자바 코드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뭐 부트스트랩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HTML, CSS 뭐 이런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로 우리가 프론트엔드 단을 만들고 그리고 뒷단에서 이제 서버 단이나 혹은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제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백엔드, 그죠?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서로 협업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요즘의 트렌드죠. 그런데 그러한 트렌드와 이 스윙과는 맞지가 않죠. 왜냐? 이거는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자바 코드로 만들고 아울러 그 동작하고 그리고 디자인까지도 전부 다 프로그래머가 도맡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 시간도 많이 떨어지고 개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성능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라클에서 선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바 FX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라클에서 선을 인수 합병을 하면서 오라클에서 JDK 1.8부터 강력히 개발을 했고요. 지금 애초에 나올 때 0.6이었던가 버전이었는데요. 지금 3.6인가까지 지금 이제 릴리즈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장한 이유는 자, 리아라고 해서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즉 리치가 부유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좀 부유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제 리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그냥 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만들기 위해서 이제 FX API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MS사의 실버라이트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오라클사에도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면서 그죠? 그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 FX는 현재의 트렌드에 발맞춰서 얘는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인베디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가볍고 아주 풍부한 UI 관련된 클래스들과 인터페이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특히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 레이아웃. 우리 레이아웃 매니저 AWT에서 배웠다, 그죠? 레이아웃. 이렇게 레이아웃을 이제 잡아주는 배치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CSS, 이거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이제 한 화면에 입히는 스타일 시트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이너가 맡아서 할 수 있게끔 분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로직, 이게 백엔드죠. 그래서 자바 코드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그리고 로직은 로직대로 이렇게 따로 이제 협업을 해서 이러한 버튼을 내가 만들면 이러한 작동을 내가 하게끔 할게. 이렇게 서로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fxml 파일인데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별 문제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자바 FX의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일단은 레이아웃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배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자바 코드나 혹은 fxml 파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바 코드로 해봐야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fxml, xml에 이제 f가 붙어서 fx라고 해서 fxml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XML은 뭡니까?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고 해서 HTML 파일과 태그가 쓰는 게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의 약간의 문법만 익히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레이아웃을 배치를 했다면 어떠한 레이아웃을 이렇게 구성을 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스타일들을 이제 자바에서도 CSS 파일로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뭐 ID 선택자나 혹은 저 뭐 클래스 선택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쁘게 만들 수가 있게 됐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러한 리소스들, 동영상이라든지 그림 파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리소스들을 여기에 비즈니스 로직 자바 코드에 땡겨옴으로써 좀 더 강력한 이제 현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FX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아무래도 UI가 대세이기 때문에 물론 백엔드도 중요하죠. 돌아가야 되죠. 안 돌아가면 그건 쓸모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엔드도 중요하고 그만큼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UI도 상당히 편해져야 그러한 프로그램들 혹은 그러한 앱들, 그러한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각각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이런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그리고 백엔드는 프로그래머들은 프로그래머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도 단축이 되고 좀 더 멋지고 성능이 좋은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요즘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급할 필요 없이 천천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좀 익숙해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자바 FX에 대한 FX가 등장하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실질적으로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개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어떠한 메인 클래스하고는 조금 모양새가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을 때. 자, 그래서 이게 M메인이라고 보시죠.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시작점은 메인입니다. 그죠? 메인인데 이런 메인 파일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M메인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메인이라고 하셔도 클래스 이름은 여러분들이 짓기 나름대로 지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메인 클래스는 제일 처음 시작하는 즉 메인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는 이 메인 클래스는 반드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룰입니다.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상속을 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들고 있는 메서드 중에서 스타트도 있고 그리고 뭐 init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의 메서드인 스타트 메서드를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 스타트 메서드가 자, 여기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메인 메서드가 있는 곳에 파일을 갖다 대고 실행창을 눌렀을 때 이 메인이 JVM에서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되면 이 론치라는 메서드가 이 매개 변수 값을 같이 들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들고 이 론치 메서드는 어플리케이션이 들고 있는 정적 메서드입니다. 아시겠죠? 정적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 M메인이 상속을 받았기에 이걸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론치 메서드가 이제 호출이 되면 얘가 자동으로
이 스타트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이 fx 어플리케이션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매개 변수가 여기에 보니까 스테이지 객체가 있죠. 그리고 매개 변수명은 프라이머리 스테이지고, 맞습니까? 그래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 .show 하면 우리가 비로소 이러한 윈도우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빈 윈도우 창이.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뜨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AWT나 C용에서는 이렇게 뜬 윈도우 창을 통상 프레임이라고 많이 칭을 했죠. 윈도우를 상속받는 프레임. 그죠? 그렇게 해서 얘는 독립적인 컨테이너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FX에서 들어오면서 이 한 화면, 이거를 우리는 스테이지라고 칭을 합니다. 아시겠죠? 스테이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스테이지 객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스테이지 안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죠. 그죠? 이 흰색 부분. 여기에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표식을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동영상을 이렇게 나타낸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때 한 장면씩 한 장면씩 나타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씬이라고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일단은 메인 클래스는 무조건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고 그리고 메인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서 론치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스타트 메서드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스테이지, 즉 메인 스테이지다. 그죠? 주 스테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 show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빈 화면이 하나, 윈도우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FX에서는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으로 제가 주석을 좀 달아놨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역시 스타트는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의 스타트 메서드, 추상 메서드를 재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show 메서드도 넣고 여러 가지 각종 리소스 파일도 땡기고 합니다. 여기서. 알겠죠?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정적 메서드인 launch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내부적으로 스타트 메서드가 호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호출이 되어 윈도우 및 UI가 생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호출하는 이유는 Java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따로 존재함으로써,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AWT 공부하셨을 때 그 AWT에도 스레드가 하나 존재했었죠. 그죠? 그래서 AWT 스레드가 우리가 뭐 이렇게 페인트 메서드를 자동으로 호출해 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JavaFX에도 Java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따로 존재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 따로 얘가 존재를 해서 이놈이 이제 메인 스레드에서 어플리케이션 론치가 실행이 되면 이제 Java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생성이 돼서 이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Java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비로소 스타트 메서드를 따로 호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습을 할 때 여기다가 스레드명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JavaFX는 윈도우 창을 말씀드린 바대로 스테이지로 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제일 먼저 된다고 해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 즉 주 스테이지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프로그램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실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두 번째로 볼 게 이제 JavaFX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자, 일단 자, JVM에서 메인 스레드를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론치 메서드가 호출이 되죠. 호출이 되면 스타트 메서드를 호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 론치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서 Java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기본 생성자를 호출을 합니다.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 show 메서드를 호출하기 전에 얘가 먼저 기본 생성자를 호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스레드 말고 JavaFX 론처라는 스레드가 있는데요. 이 스레드는
우리가 각종 초기화 값들을 이렇게 이닛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호출을 해서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이닛이라는 메서드는 크게 자주 쓰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이닛을 론처가 호출을 합니다. 론처. 이거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호출하는 게 아니라 론처 스레드가 호출을 합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끝이 나고 나면 비로소 스타트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데요. 이거 역시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타트가 호출이 되면서 UI가 생성이 되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유저들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들을 다 사용이 됐다.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고 싶다면 이제 뭡니까? platform.exit라는 메서드나 혹은 여러분들 윈도우 창에 스테이지 창에 보면 이렇게 타이틀 바가 있고 여기 이렇게 3개가 있고 여기 X창이 있지 않습니까?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코드에서 platform.exit를 외치거나 아니면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종료가 됩니다. 스테이지가 닫힌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stop이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돼서 종료를 하게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UI를 변경을 하고 UI를 생성을 하는 것은 그것들은 무조건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도맡아서 해야 됩니다. 어떠한 작업 스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UI를 만들거나 혹은 변경을 하거나 혹은 수정을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은 무조건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도맡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 생성자, 스타트, 스탑 등을 이제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실행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아울러 UI를 변경을 하고 생성하는 역할은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을 하면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run later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그 메서드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 스레드를 만들어서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면 run later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작업 큐에다가 넣어주는 메서드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이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거기에 큐에 쌓여 있는 요청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스레드 풀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단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아닌 다른 스레드 뭐 예를 들면 자바 fx 론처라든지 아니면 워크 스레드 1, 2 여러분들이 만들어 봤던 그러한 스레드들이 이러한 UI를 변경하고 생성하는 역할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여기서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자바 fx 론처는 이닛만 요 이닛 초기화하는 부분만 실행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얘는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아니므로 UI 변경 및 생성하는 코드는 절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써보면 바로 예외가 발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십사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요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한번 실습을 좀 하고 윈도우가 뭔지, 프라이머리 스테이지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들을 라이프 사이클도 우리가 한번 코드로 쳐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면 되고요. 자, 이제 용어가 좀 나오는데요. 한번 봅니다. 앞에서 잠깐 제가 설명한 바가 있는데, 자, 무대와 장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화관에 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떠한 영화관에 갔다면 이 관객석이 있고 이게 무대 영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화면이 있을 때 이것을 화면을 감싸고 있는 전체, 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라고 칭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내부에 있는 이 네모,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뿌려주는 스크린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이 스크린에는 이렇게 화면이 이제 어떤 영상이 돌아가면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영상들을 우리가 보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모여서 그러한 동영상들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FX도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보여줄 창, 즉 윈도우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스테이지라고 이렇게 칭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장면을 나타내는 이 스크린이 바로 씬이라는 거예요. 씬.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씬에는 우리가 한 장면씩 한 장면씩 연속적으로 보여줘야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장면에 어떠한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컨테이너라는 걸, 컨테이너 아시죠? 컨테이너는 모든 컴포넌트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제가 AWT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화면에 나타나는 걸 우리가 루트 컨테이너다 해서 여기에 컨테이너 안에는 라벨이라든지 버튼이라든지 텍스트 필드라든지 여러 가지 컨트롤들, 제가 AWT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컴포넌트였죠. 그죠? 컴포넌트.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FX에서는 컨트롤이라고 변해갑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컨트롤들을 여기에다가 레이아웃을 이렇게 배치를 하죠. 배치를 해서 이 장면에, 즉 씬에, 이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래 뿌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어떠한 버튼을 누른다거나 어떠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장면들이 하나하나씩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영화관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스테이지라고도 하고 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씬을 구성하는 게 바로 루트 컨테이너가 돼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뭐 V박스, H박스, 그리고 뭐 앙커 페인, 페인으로 끝나는 게 전부 다 컨테이너, 루트 컨테이너가 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설명을 좀 적어 놨는데요. 자, 무대와 장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대는 윈도우 하나의 장면을 가질 수가 있죠. 여기에 여러 장면을 한 번에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면, 씬은 자바FX 씬으로 씬 객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한 장면을. 그래서 씬은 이렇게 뉴 씬 해서 여기 페어런트 이렇게 루트 컨테이너가 만들어진 화면을 이제 표현을 해준다고 해서 여기다가 루트 컨테이너가 이제 들어오는데 통상 여기에 들어오는 게 보통 fxml 파일이 들어옵니다. 이제 화면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다가 세터를 호출해서 이 장면을 이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의 씬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장면을 설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 .show 하게 되면 이 장면이 비로소 이 스크린에 보이듯이 이 씬에 윈도우에 보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페어런트 객체는 장면, 즉 씬의 실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페어런트는 컨테이너 객체로 만드는데 최상위에 있다고 하여 루트 컨테이너라고 통상 칭을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는 하나의 장면만 통상 보여준다. 맞잖아요? 한 번에 두 개의 장면을 우리가 동시에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한 장면이 보여지고 그 다음 장면이 보여지고 이러면서 이게 쭉 이어지면서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영화가 되든지.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무대와 장면에 대한 구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제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시든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실습을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WT를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약간의 용어가 달라진 이러한 부분들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무대와 장면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아울러 자바 FX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설명도 했고요. 그리고 메인 클래스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URL에 이제 쳐서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자바 닥스 이렇게 등록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FX에 관련된 닥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버전이 이제 바뀌었겠죠. 3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똑같이 자바 닥스처럼 FX API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즐겨찾기로 등록을 하셔서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FX가 생겨난 원인 변천사와 이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무대와 장면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내용이 좀 길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